서울 주택지표가 깜짝 실적을 내며 주말 뉴욕 증시가 일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11,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출구 전략 기조가 국제 공조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감제인 은행세 도입의 경우 국가 간 의견 차로 합의 도출엔 실패했습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올해 1분기 370만 명으로 거의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최근에 청년층 취업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독일 베를린의 최대 복합시설인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모건 스탠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5월 중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 또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틀째 숨고르기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일에 많이 올랐던 뉴욕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1,74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 보였던 코스피.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을 더 출회시킨 꼴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3일 연속 현물을 사주었는데요. 지난 한 주 외국인이 4천억 정도밖에 사주지 않은 떨어진 매수 강도가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물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무엇보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일단 프로그램 쪽의 매물도 적지 않게 600억가량 출회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떨어진 1,73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사준 것에 비하면 일단 강도 높은 탄력은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이틀째 계속해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스 영향이 있었겠죠. 네, 아시아 증시 마감도 좀 보시겠는데요. 일본 그리고 중국 다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대만 가권 지수 정도만 소폭 올랐고요. 일본은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밀렸고 중국도 부동산 규제가 소비 심리 둔화 우려까지 자아내면서 또한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국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있죠.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11,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면서 마감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특히 주간 단위로 8주 연속 상승했고 이 같은 상승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3대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뉴욕 증시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이유,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따끈따끈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권구찬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면서요? 네, 미국의 주택지표 개선에 힘입어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정시를 짓누르던 악재였던 그리스 외채 위기와 관련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요청을 함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주말인 2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66.99포인트 0.63% 오른 11,204.2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44% 올랐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1.7%가 오르면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의 8주 연속 상승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기록 이후 근 6년 만입니다. 금융주가 많은 S&P 500 지수도 골드만삭스 쇼크로 2주 전 하락세로 돌아서 주 상승 대열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미국 상무부가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7% 급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엑슨모빌 등 대형 에너지주가 상승했으나 이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주가는 각각 1.6%와 4%씩 하락했습니다. 네, 또 이날 3월 신규 주택 매매가 깜짝 증가하면서 주택 관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서서 그리스가 결국 유럽연합과 IMF 쪽에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리스가 유럽연합 EU와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미 계획된 금융지원 대책의 실행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EU와 IMF는 그리스 상황이 악화하면 4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23일 TV 연설을 통해 EU 주도의 지원 체계 실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문제라며 구제금융 요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재정 위기를 둘러싼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는 전날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 수정 발표한 데 이어 무디스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리스로부터 대기성 여신의 지원을 요청받아 그리스 당국과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IMF는 그리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청이 우리 글로벌 증시 불안을 좀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특별히 뉴욕 증시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좀 전해 듣고 싶은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슬슬 중심이 지표로 옮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와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 등 국지 간 경제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개혁 법안이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고 사기 혐의로 제소를 당한 골드만스삭스 경영진의 의회 청문회 출석이 시장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28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가 열립니다.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 기조는 지속하겠다는 언급이 반복되겠지만 성명서 문구 하나하나에 투자자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대비하는 준비 단계인 재할인율 인상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27일에는 로이드 블랭크 페인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상원 조사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경제 지표로는 크게 주목할 것은 많지 않지만 30일 1분기 경제 성적표는 투자자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연율 기준으로 5.6%였지만 올 1분기에는 3% 초반 또는 중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로는 크게 떨어진 것이지만 작년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상대적 반등 효과가 큰 탓이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성장률은 반드시 나쁜 성적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주요 업체로는 26일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발표하고 27일에는 듀폰과 3M, 29일에는 엑손 모빌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뉴욕 증시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 또 기업들의 실적들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유가는 그리스 위기 불확실성 해소로 달러와 같이 약세를 보이면서 또한 지표가 좋으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85달러 이상에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유럽은 일제히 급등했고 뉴욕은 주택지표마저 호조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했던 코스피, 뉴욕을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주말 지나면서 뉴욕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틀 연속만 숨을 고르고 오늘부터는 다시 좀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 저희 증시가 지난주에 연속 지금 저희 증시는 11주 상승을 했습니다. 네. 순매수 규모는 약간 감소했지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해주면서 2.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 미국은 보면 4월 말 세제 지원의 종료를 앞둔 그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신규 주택 판매가 최근 50년 내 그 월간 단위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미국 3대 지수도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저희 국내 증시도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 미국 다우 지수가 그 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런 경우는 2004년 1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세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미국과 그리스 이런 유럽 쪽 그리고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좋게 지금 아주 형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이 일단 수급이 좀 심상치 않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뭐 3일째 현물을 순매수해주고 있긴 한데 확실히 좀 덜 사준다라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 지난주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3월, 4월간 한 2달 동안 월 한 10조 두 달 동안 합쳐서 10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간 단위로 보면은 약 1조 원씩 매수를 했는데 네. 지난주는 한 4,400억 정도로 매수 규모가 지금까지 2달 내내 가장 이렇게 좀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네. 그 보면 이 금액도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워낙에 이제 기존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혹시 순매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도 이렇게 좀 장중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세심한 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 경제지표 호전, 뭐 크리스파 락제 이런 것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이나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약화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이제는 실적 관련해서 미국 쪽은 확실히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 실적 리스트를 보니까 확실히 좀 김이 많이 빠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보면 지난주에 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뭐 하이닉스 이런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따라서 그런 깜짝 실적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게 보면은 2분기, 3분기도 글로벌 수요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보면 그런 재료 노출이 된 이후에는 약간 그런 그 모멘텀 둔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런 다음 분기의 실적 발표 시기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약간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추리가 되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 예전과 뭐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약간 뭐 지난주에도 약간 조정을 보였고 역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호재로 작용했던 실적 모멘텀 이제 2분기 쪽으로 슬슬슬 가면서 이 모멘텀에 대한 그 힘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될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어떤 식의 전략을 펼쳐야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일단 말씀드려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변수도 있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변수도 있어서 뭐 주가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그럴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일부에서는 이제 슬슬 뭐 코스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큰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변수가 이렇게 시장에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저희 증시 역시 해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렇게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줄어들고 그다음 모멘텀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연관이 큰 대형주보다는 이 실적이 우량한 그런 중소형주들이 그런 틈새 장세를 이용해서 그를 메꾸는 그런 그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그 지금까지 상승 종목들의 대형주들도 그렇지만 뭐 이제 화학주에서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신한지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고 코스닥의 뭐 LED TV 관련주들, 뭐 삼성전기를 제외한 그런 중소형 LED TV 관련주들도 여전히 실적이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적 그 둔화기에는 그 모멘텀 공백기에는 그런 중소형 실적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쎄요. 지수에 약간의 뭐 조정 정도에 있겠지만 트렌드는 상승이다라고 하셨는데 주도주는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가 IT 자동차가 그 중심에 서 있을까요? 워낙에 지금 실적 그 개선 폭이 크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런 그 실적 발표를 하고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실적 개선 그 증가 폭이라든지 속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전히 IT와 자동차들이 그런 주도주 위치를 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생명이 지금 지난주에 11만 원으로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게 결정이 돼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그 먹을 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삼성생명이 후광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보험주들이 오히려 이제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율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주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조선가 회복에 따라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와 같은 네. 그런 조선주들도 좀 편입을 하시고 그래서 뭐 종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IT 자동차 여전히 유효하고 뭐 보험주 유효하고 네. 그다음에 조선주 뭐 해운 이런 쪽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유효한 게 너무 많아서 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이것만 된다 그러면은 참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것저것 되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요, 제가 기억하기로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예, 그런 조선 관련주 좀 예. 자그마한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뭐 해운 조선에 대한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고 오늘 보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 종목은 이제 보험주들은 사실 뭐 삼성화재, LG와 LI화재, 뭐 현대해상화재 대부분 고객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분들은 뭐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워낙에 네.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약간의 자동차 관련주이면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실적이 우수한 종목입니다. 네. 실적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거래소의 중소형 종목인 세방전지를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주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세방전지는 한 1952년도에 네. 설립된 이래 57년 동안 그 축전지만을 생산해온 업체이고요. 네.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시는 걸로는 로켓 배터리, 로켓 배터리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트라스 BX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는 뭐 한 4% 점유율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매출의 80%가 자동차용 축전지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용 축전지로 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가 많이 팔릴수록 예. 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자동차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동차용 산업용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세방전지. 최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좀 많이 담아줬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예.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외면을 조금 받았지 않나. 이제는 어떤 작은 종목들 코스닥 쪽이나 이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쭉 잇따르면서 원래대로 그 가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구간을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좀 보면서 자세한 가격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예. 지금 이런 세방전지는 지금 보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 한 지금 5,200원씩 뭐 연속 2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주가가 26,000원대니까 퍼가 뭐 한 5배 약간 넘는 네. 수준이고요. 자산 가치는 한 23,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26,950원이기 때문에 PBR 한 1.1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가가 지난 그 3월경에 이제 주가가 한 21,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28,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그러네요. 25,000원 중반까지 그 약간의 미세 조정, 이 정도의 조정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25,000원 중반에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외국인도 샀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세를 하면서 네. 지금 상승을 이렇게 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주가에서 26,950원에서 그냥 매수를 하셔도 무반하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목표가로는 지난 2009년 6월 달에 고점이었던 한 32,000원대, 32,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네. 손절가는 지금 엊그저께 그 저점이었던 한 25,500원대를 네. 저점으로 이렇게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4월 들어서 이렇게 쭉 실적이 못 간 데는 세방전지에 대한 시장에 오해가 있었다면서요. 예. 간략히 어떤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방전지는 지금 한 2008년, 2009년도에 6,200억 매출액의 영업이 한 1,000억대 기록하면서 그 중소형사손 부기 드물게 영업이익률이 15% 정도를 유지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순현금도 시가총액이 지금 3,700억인데 네. 한 900억, 990억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납이 원재료다 네. 보니까 납 가격이 한 2007년 이후로 그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해서 한 50%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중소형 업체들은 그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이렇게 좀 전가를 못 시키는데 네. 이 업체는 국내 시장 1위 업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한 57% 정도 3년 내에 꾸준히 올리면서 그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얘기가 네.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가 상황이 되면은 이제 납축전지는 좀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아직 전기차 아직 그 진행이 아직
네, 오히려 진행이 조금 더뎌지고 있죠. 더뎌지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한 4% 정도 늘어나면서 특히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전 세계 자동차의 납축전지가 현대차에 많이 탑재가 돼서 이게 수출이 되고 또한 저희 그 AS 받을 때 그 배터리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뭐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점으로 많이 그 오해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앞으로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뭐 모든 차가 다 전기차로 대체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세방정지에 대한 그런 오해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뉴스 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5조 5천억에 달하는 OLED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중국의 LCD 투자 가능성 역시 이번 주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 관련주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일단 덕산 하이메탈, 동아엘텍, SFA, SNU, 로체 시스템, 제일모직 등 여러 가지 관련 종목이 좀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LDT는 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고 덕산 하이메탈도 두 자릿수의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발표된 내용이나 금요일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네. AM OLED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첫 번째 일단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네. 자회사인 누디스를 통해서 국내 중소형 기업 중에 유일하게 AM OLED 유기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현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추가 본격적인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도 독점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적 개선은 올해 이후로도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에서 LG 디스플레이마저 OLED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일단은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주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날 반짝 오르면서 정말 갑자기 전고점까지 쑥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4달 정도의 기간 조정 과정 그리고 추세를 전환하려는 대량 거래까지 수반한 모습이라 금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하셔도 전고점의 돌파는 무난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 주가는 한 21,000원 지난 최고점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대를 밑으로 깨는 14,000원대가 온다면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13,000원대에 다시 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눌리면서 할까요? 예, 오늘 좀 눌리고 일단 마이너스권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격한 갭으로 상승할 때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을 한번 보았고 또 다른 종목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일단은 관련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네. 일단 기업 실적과 향후에 다른 전방 산업의 호조와 좀 더불어서 봤을 때 제가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네.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돼서 추가적으로 추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SNU라는 종목은 AM OLED와 LED 쪽 증착 장비를 개발을 하는 업체로서 일단 반도체, LCD, LED, AM OLED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LED 쪽 전방 산업 역시 워낙에 지금 추가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AM OLED 같은 경우는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까지 부여한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SNU도 적지 않게 오른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가격 얘기를 조금 들어보죠. 예, 역시 23,000원 최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폭이 좀 가파른 편이긴 한데요. 향후의 전망성이나 실적 개선 폭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의 갭 상승 때보다는 마이너스권 2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그 정도 가격을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제가 보기엔 23,0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23,000원까지 그러면 목표가를 보시는 건가요? 예, 23,000원에서 뭐 네. 고점 돌파하면 25,000원까지도 제가 보기엔 가능해 보입니다. 네,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OLED 시장에 본격 나서게 되면서 덕산 하이메탈과 SNU가 일단은 가시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뉴스를 좀 볼까요? 예, 두 번째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주에 철강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포스코는 5월 3일 계약분부터 10에서 25% 정도, 그리고 현대제철 역시 5월 1일 출하분부터 20% 이상대의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 철강석 가격 인상으로 해서 제품 가격 전가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포스코를 중심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가격 인상 같은 경우가 더 이상의 조정이 없는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정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인 네. 휴스틸, 삼연철강, 부국철강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작은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정말 가지 않고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좀 볼까요? 예, 일단 큰 종목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조그만 중소형 철강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강관업체로 대표적인 강관업체인데요. 1분기 같은 경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가 워낙에 많이 증가를 하면서 마진폭이 상당히 좋아져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중소형사로 예상이 되고요. 네. 2분기 이후에는 성수기가 또 진입을 하고, 휴스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격 인상이 주로 열연강판 쪽으로 인상이 많이 됐는데 열연강판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중소형사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이 좀 상당히 올해부터 역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격적인 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16,000원대인데 중소형 철강주는 포스코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과 더불어서 전혀 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6,000원대 정도는 저점 부근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굳이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18,000원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도 휴스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다른 종목보다는 규모가 좀 있는 편이라 급등보다는 16,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전고점이 지금 보니까 18,600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차근차근 밟아 올라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휴스틸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삼연철강이나 부국철강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삼연철강 같은 경우는 철도 테마와 좀 더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부국철강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포스코의 열연 제품 지정 대리점으로서 이제 포스코가 가격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중소형 업체 중에 하나고요. 열연뿐만이 아니라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으로 많이 쓰이는 냉연 제품까지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연, 냉연 양쪽 다 수혜를 많이 입는 업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국철강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1,800원에서 한 2,300원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7월 이후로는 2,000원대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고 모멘텀이 없었으나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이 돼서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2,500원대에서 2,300원대까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역시 전 고점을 넘어서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부국철강하고 휴스틸하고 보니까 차트가 조금 다른데요. 굳이 둘 중에 이제 둘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 정도만 산다면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철강 쪽에서 가격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좀 보자면 부국철강 쪽을 좀 접근하시는 쪽이 제가 보기엔 단기 수익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휴스틸과 부국철강까지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매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6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개장을 약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쉬었는데 주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오늘 정도는 반등을 조금 약간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1747포인트 출발이 예상되고 코스닥은 거의 519포인트 정도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83만 원에서 겨우 턱걸이하면서 끝났지만 83만 7천 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도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 나와서 좀 눌렸었는데 53만 원까지 또 빠르게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아침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실적 좋게 내놓고도 차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한 모두 3% 이상이나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추가적인 상승이 아침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도 1% 이상씩 상승을 보여줄 것 같고 오늘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 한국전력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증권사에 추천이 많은데요. 오늘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 무난히 할 것 같고요. LG전자도 강보합세 이어갈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는 좋았다가 장 마감에 약간 눌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하게 약보합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26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니까 거의 다 보합으로 조금은 올라오거나 하면서 큰 폭 눈에 띄는 상승세를 그려낼 만한 그런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겠구나. 일단 뉴욕발 훈풍이 시초가에는 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하겠구나 싶었는데요. 시초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8포인트 뛴 174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뛴 518, 519포인트가량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83만 1,000원 정도 더 일단은 보태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코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은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받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500원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 역시도 오늘 0.3% 강보합권에 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종목이 다 강보합 출발하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좀 괜찮은 것은 KB금융과 신한지주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실적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은행주들이 다시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 소식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역시 이래저래 오늘 금융주가 좀 다시 반등에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5만 7천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으며 LG전자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LG화학이 약보합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에서 약간 장 마감에 아쉬웠다면 오늘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목표가 4만 원까지도 증권사에서는 탑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주 증권사에 거의 몰표를 받았다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고도 약간 눌렸던 하이닉스. 그러나 매물 소화하고 이제는 또 다시 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네요. 모비스도 아주 좋게 지난주 금요일장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금융도 0.5% 상승.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내게 되는 SK텔레콤과 KT도 역시 강보합권 내지는 보합권에서 일단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지주회사 LG도 플러스 1.3%, SK에너지도 1% 반등해줍니다. 자, 기아차가 현대차와는 달리 실적 내놓고 곧바로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일단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되갚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450원에 장 열고 있고요. 삼성생명 상장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공모가가 11만 원, 밴드 상단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주말에 있었는데 삼성화재가 오늘 3% 급등하고요. 대한생명 같이 볼까요? 3.5% 급등하면서 또 만원 선 가까이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삼성전기도 2.6% 실적 내놓고 나서 약간 눌렸던 거 다시금 상승세를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 그리고 RT 일부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은행주도 기본적으로 1% 이상씩은 오르면서 섹터 전체 분위기가 참 고르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밤에 미국 쪽에 캐터필러 실적 발표가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8만 8천 원 근처까지 일단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외환은행도 매수세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도 곧 있으면 실적을 내놓게 되죠. 현재 코스피가 11포인트 뛴 1747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아주 짧게 보죠.
서울반도체 강보합 셀트리온 1% 상승. 사실 셀트리온이 대규모 싱가포르 국부 펀드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소식에도 부합세로 끝나서 좀 아쉬웠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외국인이 좀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이고요. 서울반도체도 기관 수급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태영도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고 포스코 ICT는 2% 급등했기 때문에 찰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가스터디는 더 추가적으로 밀려버립니다. 17만 6,800원. 메가스터디가 요즘에 좀 힘이 없는 것 같네요. 동서와 태광은 모두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CJ 홈쇼핑은 4% 급등했었죠. 온미디어 인수 호재가 있었는데 역시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 오늘 1% 이상 오릅니다. 성광밴드, 네오이즈 게임즈 모두 다 1% 이상 오르고 있지만 성광밴드는 지난주 금요일 빠진 데 대한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SK컴즈는 4%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애플 일단 미국 S&P 500의 시총 2위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는 셈입니다. 16,300원까지 올라오는군요. 루멘스도 1%, 주성엔지니어링, 하나투어 모두 다 흐름 괜찮고 다 거의 강보합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좀 전에 한번 봤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12%나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살짝 물리면 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지금 살짝 눌리는 것 같습니다. 현진소재 약보합 슈맥스는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00 거의 50포인트에 육박해 있고요. 코스닥도 520포인트에 육박해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주 소폭이지만 사주는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시장은 코스피는 플러스 12.70포인트 오른 1,7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3.29포인트 상승한 519.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은 신규 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플러스 0.63%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아 국내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면 시장을 보는 포인트는 2월 초순부터 시장을 이끌어온 실적 재료가 약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주말에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실적이 노출되고 미국도 다우 30종목 중 22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 대비 플러스 47% 증가했지만요. 다음 2분기는 이번 1분기와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분기별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오히려 재료 노출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모멘텀 부재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스 IMF 지원으로 달러도 약세를 볼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요. 수출주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PER이 10배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매력 구간이고 악재 또한 출현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 모멘텀도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환율 때문에 수출주 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수출주가 사실은 또 주도주니까 주도주가 그렇게 힘을 못 낸다라는 거는 지수도 잘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우리 증시를 사주었던 주요 원인은 정말 실적이었는데 이 실적도 모멘텀으로서 힘을 다해가는 시장이라면은 그러면 좀 조정을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시장 전망부터 좀 해주시죠. 예. 시장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익 모멘텀이 줄어든다는 것이 급격하게 이 훼손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승을 이끄는 에너지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난 4분기 대비 1분기는 강한 47% 증가로 강한 모멘텀이었지만 2분기까지는 좀 완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라는 한 분기라는 시간이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추세를 이어서 급격하게 계속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응집할 것 같고 3분기 이후에는 실적 증가가 다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시 좀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3분기 쪽에는 좀 다시 강한 베팅이 가능하겠고 2분기는 조금은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당장 오늘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성생명 상장 얘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미 공모가도 결정되고 오늘 보니까 은행 섹터, 보험 포함해서 일제히 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 상승 종목이지만 삼성전자가 플러스 0.71%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0.38%,
반면에 KB금융은 플러스 2.16% 오르면서 금융 부분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 모멘텀과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IT와 자동차였는데요. 실제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향후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각은 절대 공감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수출주들은 기대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상승을 하다 선조정을 보였고 그럼에도 실적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겠고요. 최근에 올라가는 것이 삼성생명 상장과도 상관이 있지만 실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외에도 기업들의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업종과요. 코스닥 IT 장비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금융주라면 역시 뭐 보험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융 지주와 보험 쪽 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증권주는 실적 모멘텀이 강하진 않지만 좀 많이 내려왔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순위로 보면은 3순위지만 분위기가 좋으면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원정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역시 체크해보겠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은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오늘 아침부터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1,104원 정도로 이제 전일 대비해서 이제 5원가량 급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 지나면서 그리스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IMF와 EU 측에 원래 지원하기로 했었던 것에 대한 빠른 실행을 다시금 요청하는 작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있어 왔는데 때문에 유로화가 반등을 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서 여기저기서 조금 1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반응을 조금 더 과도하게 오늘 아침에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연중 저점 테스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외환시장 전망 부탁드리죠. 네, 일단 연간 저점을 다시 한번 돌파는 하긴 했습니다. 일단 1,104원까지 내려오면서 일단 그 전까지 저점을 돌파를 했고요. 일단 뭐 여전히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에 5%의 금리로 이제 유로존과 IMF의 지원 금액을 합쳐서 총 450억 달러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리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직 8%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대비를 했을 때 그리스가 만약에 현재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8%에 빌려야 되는데 구제금융 요청 시 이제 유로존과 IMF에서 안정적으로 45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을 5%에 빌릴 수 있다는 점이 뭐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쨌든 구제금융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생기는 악명을 각오하고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로화가 이제 약하긴 하지만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미국의 3월 주택 판매가 이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를 바로 앞두고서 이제 2월보다 27% 급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았죠. 뭐 이전에 양도세 완화 조치가 끝나기 직전에 주택 매매가 좀 많이 활발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자동차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끝나기 직전에 좀 많이 팔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세제 혜택에 관련된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큰 폭의 증가폭이라는 거 그리고 4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채금리가 이로 인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변수가 있고 또한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공모주가 있죠. 외국인의 배정 규모가 약 17억 달러나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환시에 유입됐을 경우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에도 환율은 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채권 시장도 영향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채권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 3.75% 정도로 지난주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단 미국채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이쪽 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또 금리가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죠.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일단 1%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이제 최근에는 늘 이제 0.9%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종을 반영을 하면서 출구 전략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1%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 이런 부분, 그래서 FOMC에서 뭔가 출구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돈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의 주식 매도,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은행 예금이 증가하고 있고 채권형 펀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CMA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채권 시장의 매수세가 탄탄한 관계로 FOMC라는 변수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좀 채권 시장 금리는 박스권 흐름 내에서 좀 아래쪽인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요가 탄탄한 채권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 쪽으로 일단 전망을 좀 잘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발 훈풍을 확실히 좀 우리 증시가 받는 것 같습니다. 1750을 넘긴 코스피가 현재 175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은 뭐 차익 실현하느라 양시장 내에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소폭 코스닥을 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전략 세워보죠.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장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올라줬고요. 해외 시장 강세가 이번 주 초반 국내 주식시장 추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경신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호전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걱정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 대해서 다시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강하게 사준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좀 주춤한데 그 원인을 뒤져보면 역시나 실적 모멘텀 둔화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움직임은 일단 순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규모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지금 최근 2주간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4월 둘째 주에 유가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셋째 주에는 순매수 규모가 1조 원 미만으로 9,40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지난주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줄어들면서 4,355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상당히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 역시 이제 순매수 규모는 장 초반인데 한 170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은 아닌 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실적 정점은 이제 지난주에 일단락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흐름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질적인 어닝 시즌 정점은 이미 지나간 거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축소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한 매매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준은 이어가겠지만 규모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지금 장 초반에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지속되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위험선호 추이를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가 EU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면서 그리스 문제가 일정 부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CDS 스프레드 움직임은 특히 이제 유럽 쪽 움직임은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악재 리스트에서 이제 자리를 감췄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선호를 적극적으로 취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 규모가 좀 축소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모멘텀도 뭐 정점 지났고 외국인들이 사주는 글로벌 증시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도 이머징 쪽으로 지금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한 그런 상황이 그리스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이럴 때는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실적 변수 얘기에도 확실히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일단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상승 탄력이 지속이 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정 국면 진입 여부를 좀 지켜봐 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시끌었던 시장 주도주의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IT주가 일단 3월 이후 실적 모멘텀 시즌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시장 주도주로 지금 자리를 잡아왔고요. 오늘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8주 만에 주간 기준 순매도로 반전을 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시아 IT주를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하는 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간 기준 지난주 순매도로 반전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좀 보수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로 가담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은 매수 쪽에 어떤 무게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주하고 갭 메우기 차원에서요. 실적 좋은데 지금까지 못 갔던 코스닥이나 이외 작은 종목들, IT, 자동차, 부품 쪽은 어때요? 일단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경우에는 틈새 시장 차원에서 상승 탄력 강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이 어느 정도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나 좀 예측하기 조금 다소 좀 이르기 때문에 네. 일단 선춤의 형식으로 미리 일단 매수에 들어가기는 조금 좀 더 기다린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가 못 가면 중소형주도 못 갈 텐데 주도주,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IT 자동차가 꺾일 경우 아무리 틈새 시장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작은 코스닥도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50 넘겼다 했는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6포인트 상승한 1753. 코스닥은 아직 520선 터치는 못한 것 같은데요. 518포인트, 519포인트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사주고 있고요. 선물도 2,000기업 이상 사면서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기록합니다. 기차액에서만 약간 매물이 나오는 정도네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